국어를 가르치는 주성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능 특강 고전 산문 4 페이지 122쪽의 숙향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설을 풀 때 인물로 갈등으로 풀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122쪽. 자,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 없나이다. 숙향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3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했다.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했다.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무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제가 공자를 위해 세 곳에 기별하니 두 곳께선 기꺼이 응답했나이다. 허나 빌어먹을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부분 묘지에서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다 하더이다. 이에 이생이 크게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가희가 바로 월궁수하로소이다. 요제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하고 방으로 들어와 재배할 만한 진주를 두 손을 맞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소리 들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자 있을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다.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대로 하소서.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 가서 말했다. 할미가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허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모술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 공자께서 지금 연분이 중하다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집에 시도 못 가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일이 참으로 난처하다.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 무슨 말씀 그토록 심하게 하나이까?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리올까?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했다.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 안 하지 못하니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겠다 하니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자,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사하겠다. 이생이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착하죠 애가.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이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하는 거죠. 너나 써 괜찮아. 자,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벽하 여웅의 부인이라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을 꿔 너를 불러 물어보자 했는데 마침 잘 왔다 하고는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 여부인이 말하죠. 꿈에 용을 타고 광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하거늘 깨어보니 난가알몽이다.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다.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뢰니 여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 며느리를 삼을 리 없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진 않겠다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이생이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 자, 내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 보내마.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스토리의 중심은 숙향이가 아니라 이생인 거죠. 자, 지금 이생은 누구랑 갈등해? 여기서 뭐 사회제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뭐 아버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갈등하는 이유는 이생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숙향이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숙향이가 빌어먹는 아이잖아요. 나 밥 좀 줘, 쌀 좀 줘 이렇게 빌어먹는 아이니까 신분이 미천하죠. 이거 신분이 미천하다. 그럼 우리 아빠가 이걸 허락할 리 없다는 거죠. 이 신분 제도로 해서 미쳐버린 거지. 이성은 얘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얘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 이생이가 누구를 뗄 거야? 고모. 여부인한테 헬프를 치는 거죠. 고모 나 좀 도와줘. 나 결혼하고 싶은데 만만치 않잖아 우리 아빠 라고 얘기하니까 고모가 뭐라 그래? 안 그래도 내가 꿈을 꿨다. 내가 얘 안다. 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번 혼사는 아빠 마침 출타 중이죠. 아빠 마침 출타 중이니까 내가 주관해서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뭐? 고모? 뭐 남매니까 내가 네 아빠 대신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네가 과거에 급제해서 네가 레벨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숙향이가 부인 아버지가 너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나 이미 결혼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일부 다처제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여자 한 명 더 붙이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 지금은 네가 좋아하는 애 나중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문제가 될 거 없다 라고 고모가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이 뭐라 그래? 고모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알겠죠? 계속 가요. 자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하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이윽고 신부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에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가난하지? 라고 묻는 거죠. 하니 종들이 여쭙기를 자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보라 했는데 거룩한 집 괜찮은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니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이 차림새를 갖춰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있었다.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정원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성관과 선녀 같았다. 이생이 허리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뾰로롱 했던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싸우고 아빠 사회제도 요거를 고모한테 헬프 쳐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1번 윗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4번인 거죠.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를 주관해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느냐? 고모한테 헬프를 쳤다 이 얘기죠. 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 B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지금 선택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에 관한 얘기고 여기가 B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A만 읽고 A부터 덤비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A 보시면 옷가락지의 진주잖아요. 옷가락지의 진주 이걸 보면서 이생이가 나 저 여자 알아본 거잖아요. 1번 보시면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정확한 정답이죠. 되게 쉽죠? 다음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말해줄 텐데 문학에서 보기는 얘들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오히려 뭐 함정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차치하고 왜 싸우고 어떻게 풀리는지만 보시면 돼요. A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5번 보시면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얘는 지레 짐작해서 할머니한테 내가 돈 좀 줄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넣어도 라고 얘기한 거죠. 왜? 할머니는 여기에서 숙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다음 4번 똑같아요. 보기는 중요하지 않고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왜 싸워 어떻게 풀리는지에 상관없는 것 1번 보시면 숙향인의 배필이 될 뻔은 성기에서 만난 인물로 정해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그때 지배 윤리면 이렇게 못 만나죠. 어디 상민의 자식이 양반을 만나 양반의 양반끼리 상민의 상민끼리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기존의 제도를 엎은 거죠. 뭔 소린지 알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4분의 1번 뭔 소린지 알겠죠 얘들아? 소설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왜 싸우고 어떻게 끝나고 이거면 됐나고 뭔 소린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